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 초대한 분은요, 딱 한마디면 소개가 끝납니다. 맨발의 디바, 이은미 씨 오늘 모셨는데요. 얼마 전에 오래간만에 신곡을 한 곡 발표했는데 그 신곡은 특별히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떤 사연이 숨어있는 어떤 노래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죠. 이은미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 염색한 거 아니죠? 네, 원래 제 머리 색깔.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볼륨감 있도록 만들었죠. 아니, 저보다 흰머리가 많아지. 아, 그건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흰머리가 났어요? 30대부터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아주 이른 시간부터 흰머리가 나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염색도 꽤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그냥 좀 자연스럽게 그냥 나다운 모습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하다 보니까 그냥 흰 머리 그대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네요. 좋아요. 네, 보기 좋으십니다. 역시. 근데 세월의 흐름을 어찌할 수 없다. 그죠? 네, 그렇죠. 네. 그죠? 많이 느껴지죠. 네. 그죠? 특히 무대에 설 때마다 느껴지죠. 하루가 다르구나. 체력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대부분의 시간을 그래서 체력 관리하는데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매주 콘서트를 해서 제가 투어 콘서트 할 때 보통 한 6개월 정도 공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도 좀 짧게 투어를 할 때 6개월인데 매 주말 공연을 한다고 치면 토요일, 일요일 계속. 아니죠. 요즘에는 이틀 연속 공연은 거의 없고요. 주로 이제 주말 하루 정도인데 그 하루의 공연을 위해서 한 3, 4일 정도는 컨디션 조절을 해야 하고 운동하고 또 잘 먹고 해야만 6개월 투어가 무사하게 끝나요. 네. 운동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요. 전에 패티김 선배님이 은퇴하시면서 그 남기신 말이 이제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말 그 노래를 위해서 노래를 하기 위한 일이 아닌 것들은 모조리 내 인생에서 배제시켰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잠도 이렇게 바른 자세로 누워서 주무시고 또 뭐 무대에서 신는 신발은 무대 밖으로 꺼내오지도 않고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하루도 걸으시지 않는다거나 와인도 식사 때 잘 곁들이시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철저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나이까지 완벽한 무대를 하셨구나라는 걸. 네. 근데 패티김 선생님은 무대에서 그렇게 방방 뛰진 않잖아요. 아니요, 그래도 굉장히 에너지 넘치게 노래하시고. 근데 우리 이은미 씨 공연은 2시간 반 정도 하지 않나요? 보통? 네, 보통 러닝타임이 2시간 반 정도죠. 시간도 긴데다가 그냥 뭐 얼마나 뛰어다니십니까, 사실. 땀이 그냥 거의 엄청나잖아요. 네, 그렇죠.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가끔은 그 물배가 차서 혹은 무대 위에서 갈증이 나는 걸 계속 물로 채우다 보면 나중에 위가 좋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일종의 노하우들이 자꾸 쌓여서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야 무대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죠. 2시간 반 공연하기 위해서 또 리허설도 또 필요하고. 리허설은 제가 조금 과하게 하는 편이에요. 완벽하게 제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조절이 되지 않으면 불안감이 어디인지 모르게 이렇게 스멀스멀 새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제가 불안하면 객석에서도 그 불안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래서 리허설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예전에 20주년 공연할 때 하루에 2회씩 공연을 했거든요. 그때는. 하루 2번? 네. 뭐 리허설 시간, 공연 시간 이렇게 다 합하니까 하루에 10시간 정도 노래를 해왔더라고요. 그땐 정말 이렇게 노래하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 그렇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 객석의 팬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호흡하고 아마 그 에너지 없으면 못할 거려. 저하고 함께 이렇게 함께 감정선들을 연결해 주시거나 혹은 저보다 오히려 더 깊게 몰입하시는 모습들이 가끔 그대로 무대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힘이죠. 네, 그럼요. 그걸 저는 그대로 받아서 다시 음악으로 옮겨드리는 그런 과정이죠.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공연할 때 느껴지는 희열이 그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에 예, 다른 거랑은 뭐 비교가 안 되죠. 그거 없으면 아마 10시간을 어떻게 그 노래를 합니까? 아니, 조금 힘들어서 제가 제 가까운 사람한테 이제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물론 대중음악가가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닌 본인 스스로 나는 은퇴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상당히 오만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힘이 들어서 그만하고 싶다고 했더니 너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다라고 무대가 그리워서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공연할 때 느껴지는 희열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오후 햇살마저 지나간 거리에 오랜 기억들은 내 곁에 찾아와 뭐라고 말은 하지만 닮아갈 수 없는 지난 날 함께 느꼈던 많은 슬픔도 후회하진 않아서 내게 돌아와 담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미소 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공연이 총 몇 회입니까? 곧 1000회가 단독 공연 1000회가 된다고 들었어요. 어느 500회 공연을 지나고 나서는 저도 있고 아마 스태프들이 챙기고 있는 모양인데 이제 곧 1000회가 아마 올해 투어를 하면 올해 안에 1000회 공연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데뷔 몇 년이죠? 28년입니다. 28년. 30년이 안 됐는데 1000회. 꽤 많이 했죠. 근데 그냥 그 숫자에 함몰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매몰되지 않으려고 어느 순간에 그냥 제가 맨발로 노래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듯이 그 공연이 몇 회이든 상관없이 무대에서 최선을 다했다. 난 할 만큼 했다. 그래서 내려놓을 때도 후회 없는 그런 무대를 하는 것이 꿈이 돼버려서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방송은 일부러 좀 꺼리시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일단 제가 출연하는 게 시청률이 잘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것보다는 프로그램 자체를 만드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이해를 하지만 가끔 이제 뭐 공중파든 케이블 방송이든 뭐 그 음악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에서 프로그램 자체의 진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음악 자체를 편집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시간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피하다 보니까 사실 그 음악이 음악가의 자존심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 프로그램 하나의 출연을 위해서 줄이고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흥미를 좀 잃은 것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무대를 자꾸 찾다 보니까 공연 위주의 활동이 된 거죠. 아까 시청률은 농담하신 거 제가 아는 게 7080 콘서트에는 가끔씩 출연하시잖아요. 네네. 이은미 씨가 나가면 시청률이 올라가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자, 얼마 전에 알바트로스란 제목의 신곡을 내셨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간만에 나온 신곡이라고요? 3년 정도 만에. 3년. 그 중간에 이제 리메이크로 한 미니 음반 한 장이 있었고요. 새로운 노래는 3년 만이에요. 꾸준히 신곡 작업을 하고 꾸준히 음반을 계속 내오셨는데 이번에 상당히 좀 기간이 길었던 셈이죠, 3년이면.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한 곡이죠. 한 곡으로 28년 동안 만에 처음이에요. 이렇게 음반이 아닌 디지털 음원으로 싱글로 발표를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알바트로스가 어떤 뜻이죠? 알바트로스 새를 말하는데요.
아주 몸집이 크고 날개가 길기로 유명한 바다새. 그래서, 네, 그래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한테 많이 혹사를 당한데요. 날개가 커서 도움닫기 위해선 날 수가 없기 때문에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바보새라고 놀림을 주곤 한다는 그런 새인데, 그 새가 폭풍우가 몰아치면 절벽으로 올라서서 폭풍우에 자기의 몸을 던져서 날아오른답니다. 그래서 그 알바트로스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어쩌면 조금 못나고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날개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삶이 그것들을 삶의 파고를 넘으며 넓게 펼칠 수 있다 그러면 알바트로스처럼 우리도 멋진 삶을 위해 비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노래로 옮긴 거죠. 가사를 직접 쓰셨나요? 아니요, 이 곡은 애인 있어요 같이 작업했던 최은하 씨의 노랫말이고요. 그리고 곡은 역시 윤일상 씨의. 네. 애인 있어요, 윤일상 씨. 네, 그래서 같이 세 명이 같이 공동 작업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걸 특별히 국민께 드리는 노래라고 칭하시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한 9년 정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확인하셨듯이 그 뭐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실제로 보이지 않는 혹은 또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압력들 때문에 저도 꽤 오랜 시간 쉽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이 아무리 제가 떨궈내려도 떨궈낼 수가 없는 것들이어서 계속 조금씩 누적이 되어 왔던 상태에 작년에 아주 뭐 국가적으로 너무 큰 혼란까지 겹쳤잖아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넘겨오면서 무언가 여러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 위안이 될 만한 음악은 무엇일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세 명이 같이 작업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다 바보새 같이 뭔가 이렇게 부담스럽고 띠뚱띠뚱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으나 다 또 좋은 때를 만나면 우리 한번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군요. 모두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아픔이나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삶이잖아요. 네.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떠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분명히 때가 있을 것이고 네. 그것이 설사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라고 느껴지는 그때가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알바트로스의 비상처럼. 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그렇죠. 거다. 작년 가을 겨울 그 위기를 딛고 지금 우린 완전히 새로운 국가, 새로운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분들이 인정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아주 멋진 정권 교체를 이루었으니까요. 평화롭게 그것도. 그럼요. 그나저나 9년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을 당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한두 가지만 말해보세요. 이거 일일이 다 말하기는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그죠. 그냥 왜 그런 분위기들 있잖아요. 알아서 긴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거죠. 제가 자꾸. 그래서 실제로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보면 계약까지 완전히 다 끝난 어떤 행사 같은 것에서도 임원 중에 한 분이 이제 어떡하려고 이은미를 초대하냐 뭐 이래서 바로 취소가 되는 경우 뭐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고요. 네, 네. 기업체들도 그렇게 다 눈치를 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근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공인으로서 알려진 사람이고 본인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사회 참여적인 일들을 할 때 제가 저의 성향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저 또한 제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네.
정상적이라면 뭐 대중 연예인, 대중 가수 뭐 어떤 사람들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그것으로 인해 다른 활동에 아무런 장애와 지장이 없어야 하는 그게 정상 아닌가요? 다름을 인정하는 그러니까요. 것이 두려웠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이 전 정권들은 다르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마치 나쁜 것처럼 어떤 한 틀에 가두어서 딱 두 가지 방법으로만 사람들을 분류해버리는 그래서 그런 식의 프레임에 저도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제 스스로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과 얘기도 해보고 또 제 나름대로 해소할 수 있는 그 다름을 인정한다라는 걸 알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우리 사회도 분명히 인정을 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촛불을 들었을 때부터 이미 인정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곧 서로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얘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뭐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횟수가 중요한 건 전혀 아닙니다만 촛불 집회 몇 번쯤 갔어요? 저 시간이 되면 될 때마다. 근데 그때는 투어 콘서트 중이어서요. 공연이 비어있는 주말에만 참가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무대를 했던 건 제가 7차 집회 때 노래를 불렀었고요. 나머지는 한 6번, 7번 정도. 와서 자원봉사도 많이 하셨죠? 뭔가 도움이 되드리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뭐 그 종이컵에 초를 끼워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린다거나 아니면 쓰레기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를 한다거나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주최 측에서 실제로 촛불 집회가 시민 여러분들의 성금 모금으로 현장 모금. 졌잖아요. 그래서 모금함 어렵지만 이음 씨 모금함을 한 번만 들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그 경험은 곧바로 알바트로스라는 노래로 이어질 만큼 강렬했어요. 그래요? 네. 그 모금함 들고 있었던 경험이 네. 어땠어요? 여러분들 사이를 시민 여러분들 사이를 모금함을 들면서 다니는데 정말 그 고사리 같은 손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온 마음으로 저와 공감하시는 그런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이렇게 둘 수 없다. 우린 서로 함께 마음을 모음으로써 정말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인 같은 거. 네. 그래서 끝도 없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노래를 10시간 정도 하면 목이 당연히 쉬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감사 인사를 하면서 목이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그 뜨거운 마음으로 만난 것 같아서 그 강렬한 경험이 제 자신을 다시 고추세운 힘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런 국민들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노래로 이제 국민들한테 한번 좀 주고 싶다. 네. 그거군요. 드리고 싶었죠. 그럼 알바트로스 가만히 이렇게 듣고만 있어도 저절로 기운이 납니까? 벅차오름이 느껴지시도록 그런 감정들을 좀 담아보고 싶었어요. 할 수 있다라는 거, 해낼 수 있다라는. 그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사람이 견디기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제 삶에 비춰보면.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힘 같은 거. 비록 찌그러지고 못생기고 큰 땅 위에선 전혀 쓸데없는 날개를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비상할 수 있다라는 믿음 같은 걸 이 노래 통해서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옛날 뭐 기억 속으로 또 애인 있어요. 뭐 이런 그 여러 히트곡들도 보면 발표하고 몇 년이 지나야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은미 씨 노래는 무슨 묵은지냐, 왜 꼭 3년, 4년 숙성을 해야 이게 널리 알려지느냐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맞아요. 알바트로스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 시간을 끌지 않아 주셨으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방송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글쎄, 보니까 방송 홍보를 잘 안 하시니까 실제로 공연이나 무대를 통해서 노래를 직접 들으시고
그 감동을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전해서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시고 알려지는 데까지 기본 3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이번 거는 아무튼 3개월로 어떻게 한번 만들어봤으면. 네,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넌 혼자더니 물어오네요. 난 그저 웃어요. 그 사랑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만 알고 있죠. 그 사람 그대라는 걸. 자, 옛날 얘기 좀 해볼까요? 옛날 얘기요? 가수 처음 시작하실 때 얘기.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하셨나요? 좋아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억 같은 거를 떠올리거나 하면 제가 이렇게 여자답게 여성스러운 타입으로 제가 외모는 그렇지가 않은데 이렇게 굉장히 여성스러운 동작이나 행동을 하면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사진들이 꽤 많이. 초등학교 그때? 그거보다 어렸을 더 어렸을 때부터. 때? 네. 오. 그걸 보면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좀 이렇게 약간의 끼 같은 게 보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어서요. 전혀 상상치도 못했어요. 남 앞에서 그런 걸 하는 걸. 내성적이세요? 네. 진짜요? 네. 어떻게 보면 소심한. 오. 네. 무대에서 그렇게 화통하신 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네, 무대에서는 이은미의 모습은 아마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힘이 넘치고 그런 모습일 거예요. 네. 네, 사실 저는 인간 이은미는 소심하며 네, 섬세하고 네, 그리고 또 무척 예민하며 겁도 많고. 네, 겁도 좀 있고요. 네. 겁은 별로 없어 보이시네요. 또 의외로 겁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엄두도 못 냈다. 네. 노래를 좋아했었던 건 같은데, 근데 어떻게? 아주 그 우연한 기회에 노래라는 것은 시작이 됐고요.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그 시절에 뭐 청계천에 가서 이렇게 복사판, 백판이라고 불리는 복사판을 사서 들을 정도로 좋아했으니까요. 이렇게 듣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무대에서 너무 행복하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반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무대 위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르지라는 것들을 자꾸 들여다보다 보니 이제 뮤지션들이랑 친하게 됐는데 그중에 한 선배가 너 목소리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제가 흥얼거리는 목소리를 들어본 선배가 적극 권유했어요. 노래를 해보는 것이 그 선배는 어떻겠느냐. 혹시 기타리스트인데요. 유명한 기타리스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선배의 권유로 시작이 됐고 같이 연습을 하고 어느 날 이제 신촌에 있는 라이브 카페 한 곳에서 제가 처음으로 무대를 섰는데 신촌 블루스가 활동하던 거기.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곳이었는데 노래를 시작하니까 웅성거리면서 그 카페에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자리를 즐기시던 분들이 갑자기 집중을 하시면서 노래가 끝나니까 일어나서 기립박수 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정말 제 인생의 가장 큰 멍함이 그때 한번 왔던 것 같아요. 그럴 줄 몰랐는데. 네, 정말 진공 상태처럼 사람이 이렇게 멍하니 빠져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 단내처럼 코끝에서 그렇게 피어오르던 막 긴장감 같은 냄새. 아직도 그 냄새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이제 노래의 시작이었어요, 제게. 그래서 그때 신촌에 괴물이 나타났다. 이랬다면서요? 네. 괴물. 별명이 괴물이었어요. 그 여자의 이삭 괴물 같은 애 하나 있어, 이렇게.
예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촌 블루스 이정 선생 거기에 객원 보컬로 또 활동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어민호 선배님이 찾아와 주셨죠. 어민호 선배님이 신촌 블루스의 객원 보컬이 필요한데 함께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신촌 블루스 3집에 참여하며 이제 데뷔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개인 독집을 낸 건 이제 2년도. 네. 기억 속으로가 제 1집이죠.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 1집 내실 때도 별명이 5집 가수였다면서요. 그게 좋게 말하면 음악적인 고집이 있는 것이고. 약간 건방지셨던가? 그렇죠. 예. 그건데 뭐였냐면 계약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음반 한 장에 10곡을 수록을 한다 그러면 6곡은 내 거다. 내 음악을 할 거니까 건들지 마라. 난 그것이 계약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감히. 그래서 오직 가수라는 별명이 있었죠. 그때. 그러니까 편곡이든 뭐든 이런 것도 네, 내가 주도해서 다 한다. 네. 그러니까 가수가 아니라 내가 프로듀서까지 하겠다. 그땐 그랬어요. 뭘 믿고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얼굴이 화끈화끈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 잘 잡히지도 않았을 때였는데도 적어도 모든 걸 다 기획사에서 준비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게 결국은 28년간 저를 지킨 힘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 내 음악. 어렵죠. 어렵죠. 네.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렵죠. 네. 어렵죠. 아직도 모르겠고요. 사실은 한 20년, 30년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종교는 없는 사람인데 딱 한 가지 기도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눈을 감기 전에 제게 음악이 무엇이었는지 잠깐이라도 알 수 있었으면 내가 꽤 잘 살아온 것에 대한 칭찬으로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집까지 지금 나왔죠? 음반이? 지금 음반으로 따지면은 한 13장 정도가 발매가 되어 있죠. 네. 근데 제가 원래 다작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좀 적은 숫자죠. 맞아요. 네, 음반 적죠. 숫자로 봐서는 좀 적은. 네네. 그건 또 그만큼 음악에 대한 자기 고집이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에 차지 않으면 이게 못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몰입이 안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가장 뮤지션으로서 기본적인 무대 활동만을 하는 사람이지만 무대에서 제가 그 음악의 장점들을 표현하는 것,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데 제가 몰입이 안 되면 그것이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음악이 트렌드이다, 이렇게 테크니컬한 것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식의 어떤 논법은 저한테는, 네.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더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을 고르다 보니 조금 상대적으로 음반 양이 그렇죠. 네, 적은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1집 낼 때 그때부터 오직 가수 6곡은 내가 이런 고집을 폈다듯이 네. 이제 조금씩 후반부에 가면서는 정말 프로듀싱을 직접 하잖아요. 네, 지금 최근은 거의 그렇죠? 모든 음반을 네. 그냥 가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완벽하게 제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려가는 것. 네. 이 악기가 이런 선율을 그려가며 어느 정도 양으로 나를 받쳐주면 내가 그 위에 어떤 톤의 소리를 얹어서 이것들을 마무리에 끌고 나가야지.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네, 네. 네. 그걸 또 소리로 막 만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음반 지금 요즘 녹음 중이다라고 하면 다른 가수들은 가서 노래만 부르면 되는데 작업량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녹음 중일 때는 건드리지 마시오라는 팻말을 이렇게 붙이고 다녀야 할 만큼 그러니까. 예민해지죠. 그동안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노래 중에 이게 진짜 가장 이음미답다랄까? 그런 노래가 혹시 어느 것 하나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겠지만 그래도 굳이 꼽는다면
녹턴이 네, 녹턴. 녹턴이 녹턴은 처음부터 저랑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게 전혀 다른 감정을 요구하지 않아요. 네. 그냥 늘 한결같이 첫 만남처럼 똑같은 감정선을 요구하고 또 그것이 아니면 완벽한 밀착감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그 곡이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이은미적인 노래가 역시 녹턴 아닌가 제 나름의 생각이지만요. 네. 대중들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와 좀 다를 수 있죠. 그런 거는 그럼요. 당연히. 네. 그죠? 역시 여러분들은 애니스를 제일 글쎄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 노래가 참 많죠. 그렇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이별의 상실감이라든가 또 아픔이라든가 외로움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연가들을 제가 잘 부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사랑 노래 따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은 그 사랑 노래 따위도 마음 편하게 못 불렀으니까 마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공연을 보면 상당히 빠른 템포의 외국 곡들로 메들리식으로 객석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그게 또 일종의 맨발의 디바라는 별명이 붙게 된 하나의 뭐 배경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반들을 내시는 걸 보면 그렇게 빠르고 경쾌한 템포의 곡들은 많지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음악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제가 부르는 조금 더 감수성이 짙은 음악들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음악들이 더 많이 여러분들께 알려지다 보니 공연을 이렇게 만들 때 자꾸 제외가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좀 더 아껴주시는 곡들을 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니 그래서 공연을 하다 보면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전환시키거나 바꿔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이제 제 노래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사랑했던 뭐 그것이 영화에 쓰여진 음악이었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아끼는 스테디셀러이거나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편곡해서 연주해드리고 하는 거죠. 맨발의 디바 얘기는 뭐 하도 여러 번 하셨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시작된 거죠? 뭐 신촌의 괴물로 살았지만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된다는 건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걸 첫 레코딩에서 딱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너무 좋은 해상도가 좋은 마이크 앞에 딱 섰는데 청바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제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한 소리 때문에 너무 자극이 되니까 편한 것들을 자꾸 찾다 보니까 이제 청바지도 다른 소리가 안 나는 옷으로 바꾸게 되고 나중에는 그 신발이 눌리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신을 벗었어요. 네, 레코딩 자체에 집중을 하려고. 근데 그게 일집 녹음할 때? 네네, 기억 속으로 녹음을 할 때. 근데 그 신발을 벗고 마이크 앞에 딱 섰는데 그때 그제서야 음악에 이렇게 딱 몰입이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그대로 무대까지 옮겨진 것이죠. 네. 어느 날 제가 견디기 힘든 뭐 체력적인, 정신적인 한계에 부딪힌 공연에서 레코딩 때처럼 한번 신발을 벗어볼까? 네, 무대에 맨발로 탁 들어가는 순간 네, 역시 첫 마이크 앞에 섰던 그때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무대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에 무대를 향한 제 기도처럼 돼버린 거죠. 주문, 기도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객석의 사람들한테 일부러 보여주려고 그냥 신발 벗은 게 아니고 안 벗고는 못 부르는 상황이었군요. 네, 그렇게 됐었죠. 그래요? 네. 이제는 안 벗고도 다 부르죠? 어느 순간에 그것조차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이겠구나. 이런 걸 깨트리지 않으면 난 또 이 안에 안주하겠구나라는 생각이었거든요. 맨발의 디바라는 아주 멋진 별명을 갖고 있지만 그것에 나를 머물게 하지는 말자였어요. 네. 근데 요즘도 뭐
그런데 요즘도 공연에 가면 관중들이 가만 안 놔두잖아요. 꼭 벗어 던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제가 제 흥에 못 이겨서 네, 신이 불편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럼 이제 신을 같이 벗고 여러분들 함께 즐겨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거나 아니면 아직도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 날은 네, 저도 모르게 맨발을 택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주는 굉장히 큰 위로나 위안이 있는 것 같아요. 공연 들어가기 전에 스태프들이 무대를 깨끗이 치워야 돼요. 잘못하면 발에 다 상처 납니다. 실제로 많이 다쳤었기 때문에 네, 스태프들이 고생을 좀 하죠. 맨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심하게 다친 적도 있어요? 심하게는 아니지만 앵콜곡을 부르는데 무대 위에 이렇게 핏자국이 이렇게 아이고. 이게 무대가 가설로 만들어지잖아요. 네, 네. 임시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이 튀어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찔렸는지 모르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행히 앵콜곡을 부를 때였기 때문에 네, 바로 나와서 지혈하고 병원에 가서 파상풍 주사 맞고 요즘의 대중음악계에 대해서도 좀 한두 마디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네. 뭐 거의 기획사에서 이 공장에서 생산하듯이 가수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그중에 뭐 한두 팀만 잠깐 또 인정받다가 또 금방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어떨 걸까요? 글쎄요. 시장의 원리라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수요가 있으니 그렇게 공급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오로지 생애 목표를 무대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에만 매달려 인성이나 인격의 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무대 위에서 표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라서요. 네. 네. 저는 조금 더 많은 경험들을 부모와 함께 혹은 가족들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런 테크닉들을 연마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음악에 녹이는 것이 그렇죠.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기획사들에서 트레이닝이라는 명목하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또 생기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장벽을 뛰어넘지 못한 친구들은 또 많은 시간 도태되고. 네, 좌절하고 그 어린 시절에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홀로 서기도 어려워지고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되니까 안타깝죠. 네,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제일 안타깝죠. 방금 말씀하신 조금 이런저런 경험도 하고 자기가 또 음악에 사랑하고 미쳐서 좋아서 혼자 또 나름의 음악 세계를 가지고 곡을 만들어서 혜성처럼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간간히 있었어요. 네네. 근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참 무섭게도 음악이라는 것이 태어날 때 타고나야 하는 감성적인 부분들이 꽤 크거든요. 네. 그것은 연습이나 테크닉을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뭐 음악 전체를 보는 해석 능력이라든가 또 어떤 사물을 볼 때 느껴지는 다른 감각들을 네, 뭐 멜로디나 혹은 노랫말로 옮기는 그런 해석 능력 같은 경우에는 배워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안타깝게. 천성적으로? 네. 네. 그래서 이미 본인 스스로 본인의 감각을 갈고 닦으면서 또래들보다 뛰어날 경우에는 이미 본인이 무언가를 하고 있거나 스스로 찾아서 네. 아니면 이미 다른 사람의 눈에 띄어서 인정받고 네, 인정받고 있거나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오디션을 통해서 걸러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아주 뛰어난 두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군요. 나머지의 경우의 수니까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은미 씨는 혹시 좀 애정을 갖고 후배 가수를 좀 육성한다든지 뭐 그런 데는 관심 없으십니까?
뭐 후배 가수를 육성하는 것은 제 제 스타일이 아니고요. 용어가 좀 잘못됐습니다. 육성이라는 단어는 제가 여기 빼겠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 몇 명은 음반을 제작해 주기도 했어요. 2명 정도는. 네. 안타깝게도 한 친구는 시집 가면서 그만뒀고요. 한 친구는 얼마 전에 군에서 제대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곧 또 새로운 음악들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네. 딱 보면 그게 눈에 띕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가수다.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 보면, 저는 30년 정도 해왔는데도 막 샘이 나요. 샘이 나요? 네. 쟤는 어떻게 저런 감각을 갖고 있지? 어떻게 얘는 이 나이에 이런 노랫말을 만들었지? 얘는 어떻게 이 나이에 이런 멜로디를 쓸 수 있지? 막 샘나죠. 네. 그래서 그 아이를 막 들여다보게 돼요.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네가 만들고자 하는, 네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어떤 거야? 내가 도와줄게. 네가 시행착오를 덜 겪도록 나는 도와줄 테니 네 음악을 해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 까마득한 후배한테 나 너 샘나라고 말해본 적 있어요? 있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웃어요. 진짜요? 이러고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 둘 다 그랬어요. 정말이요? 이러면서 믿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샘나죠. 음악 잘하는 친구들 보면. 자, 올해가 이제 데뷔 28주년. 20주년 때는 한 6개월인가 장기 공연도 하고 그랬었죠? 6개월이 아니라 거의 2년 넘게 공연을 했죠. 네. 그리고 아주 작은 도시도 많이 찾아가죠. 네네네. 그건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콘서트를 하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콘서트를 하면 굉장히 큰 돈을 버는 줄 알고 계시는데 정말 많은 연인원이 동원이 돼야 하고요.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흥행으로 보면 큰 극장, 큰 도시, 네, 그런 몇 군데 대도시를 돌면서 흥행만으로 보면 공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작은 무대들이나 혹은 다른 도시, 군소도시의 무대를 서다 보면 정말 이분들이 문화적으로 갈증을 내셨었구나라는 거 너무 진심으로 네. 반가워해 주시고 네. 고마워해 주시고 그런 무대를 몇 차례 경험해 보니까 그러면 흥행만을 생각하지 말고 좀 좋은 공연들을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을 음악가인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게 됐고요. 시, 군 단위의 문화예술회관들 전국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새롭게 또 지어져서 네. 시설도 나름 이제 괜찮지 네, 않습니까? 옛날하고 다르죠? 그런 곳을 한번 찾아가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것도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제가 20주년 공연을 할 때 정말 많은 도시에서 요청을 하셨었어요. 63개 도시 정도를 했고요. 140회 가까운 공연을 했죠. 그런 군 단위 중에서 좀 딱 기억에 남는 그런 곳 혹시? 그런 공연이 시작된 곳이 태안이었어요. 태안? 네. 충청남도 네. 태안, 바닷가. 태안군. 그곳에 이제 문화예술회관이 400석 규모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작게 지어졌는데 담당 직원이, 공연 담당을 하는 직원이 손편지를 제게 보냈어요. 네. 제가 태안군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담당을 하는 누구누구입니다. 꼭 이은미 씨 공연을 저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고 싶은데 어떻게 와주실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읽고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갔죠. 저희 밴드와 함께. 네.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통로와 입구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비상구까지 다 열고 공연을 했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내가 음악을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내 음악을 들으시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인데, 그래서
문화예술예관이 그러면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되지? 네. 그게 시작이었군요. 네. 아마 그런 곳은 이은미 씨 정도 되는 가수들의 공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그죠? 그래서 아직도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제 밴드랑 최소의 규모로 움직여도 도저히 공연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곳에는 좀 죄송해요. 네. 어떻게든 꼭 가보고 싶은데요. 예. 가서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싶은데. 예. 오늘 그 얘기해서 이제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각 문화회관의 그 담당자들이 이제 전부 지금 손편지 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네, 이제 뭐 손편지를 써주시면 편지 내용 여하에 따라 찾아뵈야죠. 네. 내후년이 이제 30주년인데 네. 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뭐 전에는 저도 뭐 아주 큰 스타디움에서 조용필 선배님처럼 멋지게 공연을 하고 싶기도 했어요. 수만 명 막 이렇게. 그렇죠. 예, 네. 예.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10,000명 이상이 막 이은미를 연호하고 누구나 다 꿈꿀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규모나 크기, 외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보다는 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무대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무대가 마지막이다 하더라도 후회 없는 무대를 꾸미는 것. 네. 그것이 꼭 30년째이기 때문이 아니라 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최고의 무대를 만드는 것. 네. 그것이 꿈입니다. 무대의 규모도 관계없고 네. 횟수도 관계없고 네. 그냥 꾸준히 전국 투어를 하는 거죠. 조금 쉬었다가 또 하고 뭐 그런 거죠. 네, 1년에 6개월은 무대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네. 이제 바로 또 다음 문제 언제 어디쯤 가서 공연해요? 이번에는 7월에 재즈 트리오와 5개 도시 정도를 순회하면서 공연할 계획이 있어요. 재즈 트리오? 네. 오. 네, 민경인 씨라고 피아니스트 민경인 씨의 트리오하고 네, 저하고 같이 네, 조인트 콘서트를 조인트 5개 콘서트는 잘 안 하시잖아요. 네, 근데 민경인 씨 제가 워낙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여서 5개 도시 정도를 여름에 7월에 여러분들 뵈러 갈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알바트로스를 들려드리기 위한 공연은 9월 말경부터 네, 시작을 할까. 역시 또 전국을 다니며.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요. 그렇게 한번 시작하면 거의 매 주말 공연이 네, 거의 그렇게 되죠. 네. 그렇게 되죠. 그게 내년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해가 내년 되면 3월 말이나 4월에 끝나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되면 이제 30주년이 저절로 되는 거고. 네. 그죠? 네. 뭐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30주년이라고 특별한 계획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아마 그래도 여러분들께 선물 같은 음악을 좀 드리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30년을 곁에 두어 주셨으니 예, 저도 예. 그 30년을 정리하는 그런 소중한 음악을 만들어서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당장의 욕심이긴 합니다. 신곡. 네. 우리가 계속 있으라고 할 때까지 계실 거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네, 최선을 다해야죠. 패티김 선생님이 몇 살 때 은퇴하셨죠? 70을 훌쩍 넘기시고 은퇴하셨어요. 그죠? 네. 그럼 뭐 아직 멀었네요. 근데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렇게는 자신이 없어요. 네. 그렇게 위대한 보컬리스트가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운동 더 열심히 하셔서. 운동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어서. 하여튼 패티김 선생의 기록을 깨주시기를. 노력은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노래 또 좋은 공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얘기 풀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사랑하는 가수 이은미 속으로 점점 깊어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또 큰 감동을 주는 노래로 보답을 하겠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